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우리는 보물찾기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김재상 작가의 청소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김재상, 풋내기 20대 대학생,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인 이상론자. 사회에 관심이 많았지만 사회보다 사람으로 관심이 옮겨갔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작가. 택시를 타면 기사님과 웃고 떠들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이고 싶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네, 그러면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싸구려 맥주와 편의점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식품이 든 봉투를 들고 방문을 열었다. 전날 먹고 남은 음식에서 나는 악취와 담배 찌든 냄새, 바닥에는 요가 깔려있고 계절이 지난 옷들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가구라고 할 것은 냉장고와 브라운관 TV, 책상 대용으로 방바닥에 놓인 박스 하나가 끝이었다. 대리문수 글씨가 박힌 조끼를 벗어던지고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누르며 담배를 물었다. 나는 이 고물 노트북에서 윈도우 7이라는 문구와 로고가 떠있는 화면이 5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배를 태우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일일이 셀 필요도 없는 초라한 돈을 꺼내 펼쳐보았다. 96,700원. 보통이다. 내일까지 일해서 13만원의 산업금을 맞추고 조금만 더 벌어들이면 모레는 조금 맘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바탕화면이 켜진 노트북으로 늘 그렇듯 바둑 게임을 실행했다. 바둑을 자주 두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바둑 게임은 바둑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박판이다. 이세돌, 커제, 조훈현 등 인류 바둑 기사들의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는 것이다. 도박에서 이긴다고 해도 사이버머니를 현실의 돈으로 바꿀 수는 없었고 오직 현실의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는 것만이 가능했다. 도박이 아닌 취미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에 3에서 5만원 정도 수준을 할애하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는 최고였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집에 돌아와 인터넷 대국을 보며 잠드는 일상이었다. 로그인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찰나 출시된 지 5년은 지났을 구형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빠 잘 지내지? 아들, 그럼 잘 지내지. 뭐 요즘은 힘든 거 없고? 힘들 게 뭐 있어. 그냥 그렇지. 아빠야말로 좀 괜찮아? 운전 힘들지 않아? 야, 완전 죽을 것 같다. 사람이 없어. 거리에 사람이. 날도 추워지는데 고생하네. 아무튼 몸도 좀 챙기고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 알았다. 아빠 손님 태웠어. 끊을게. 나중에 한번 내려갈게. 아들은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상경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명절이 아니면 집에 잘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래도 보름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 비록 내 쪽에서 시답지 않은 거짓말로 끊어버리지만. 아들과는 2년 정도 같이 살았다. 아들이 아주 어려서 기억도 없을 때 아내와 이혼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노인이 그렇듯 아버지, 어머니가 늙고 병들기 시작했고 내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같이 살진 않았어도 자주 만나는 편이었기에 어색하거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마음에 조금 걸렸지만 아들이라면 공부는 뭐든 스스로 잘해낼 것이라 믿었다. 택시기사도 아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본래 나 혼자라면 큰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에 그저 며칠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세나 밥 먹을 돈 정도나 벌어들이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늘리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서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비교적 만만하다고 느껴진 택시 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아들과의 생활은 즐거웠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을까? 산업금을 맞추고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돈을 벌어 12시나 1시 정도에 퇴근하면 야자를 마치고 집에 온 아들이 있었다. 단칸 방에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온기가 느껴졌고 퇴근 후 아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전에 없던 활력이 생겼다. 아무런 부담 없이 속내를 숨기고 이런저런 모습을 가장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이 주는 마음의 안정이 육체의 피곤함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2년의 기간 동안 아들에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이런 이야기들.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다. 형,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모두와 잘 지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정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에 앞장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들은 정치 이야기가 깊어지면 조금은 따분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고 주말이면 아버지 댁에 함께 가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경마장도 그땐 발길을 끊었다. 냉동실에 박혀있는 경마 관련 잡지와 신문 쪼가리를 아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경마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보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아들은 서울 유수의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했다. 아들을 보내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맥주를 입에 넣으며 오늘의 대국을 살폈다. 주의 깊게 살필 만한 빅매치는 없었다. 화면 제일 상단에 위치한 대국에 들어가 적당히 배팅을 하고 인터넷 정치토론 게시판에 들어갔다. 여당은 A1의 비리, 기업 유착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 셋째 주 토요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올해의 사자성어 지롱위마. 이런 게시물들이 상단에 있었다. 이미 며칠 전에 다 읽어본 게시물들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100여 개가 넘는 새로운 글이 올라오고 인기 게시글 순위가 갱신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 관심은 떨어진 것 같았다. 정치 이야기는 생각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대화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 원래는 그랬다. 내가 청년 세대를 상대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르다.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아무 주장이 없다. 손님으로 태우는 청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오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저 꼰대 아저씨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회는 점점 썩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몇십 년을 버텨야 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관심도 없다. 나는 답답했다.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학생운동 시절에는 이러한 정황들을 조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군사정권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해 행동했던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유롭게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런 담론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은 규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의 대부분은 40대를 넘어간 사람들이다. 오히려 인터넷과 SNS에 능한 청년들 중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극히 소수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아들이 생각나 짐짓 씁쓸해졌다. 학교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였지만 학교 성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아들의 SNS 계정에 들어가 보았다. 아들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SNS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나의 권유에 못 이겨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친구들이 태그하여 올리거나 공유한 게시물이 대부분 타임라인에 종종 내가 공유한 게시물이 보였다. 원래 내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면 아들도 좋아요를 눌러주고 술을 마시며 안주거리 삼아 이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의 게시물에는 좋아요도 댓글도 없었다. 메시지 버튼을 눌러 SNS 메시지를 보내볼까 싶었지만 관두었다. 알아서 잘하겠지. 전화도 내 쪽에서 끄는 마당에 괜히 신경 쓰게 만들지는 않을까 싶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린 책은요, 청소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과연 뒷부분 이야기에서 청소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김재상 작가의 청소라는 작품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